안녕하세요, 지호아빠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9월 7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구리 남양주 그리고 3기 신도시 왕숙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정책 요약이 아니라 우리 지역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 정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릴 테니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도심 복합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유유부지 활용,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울 및 인접 도심 내 공급도 늘릴 계획입니다. 넷째, 대출 규제 강화책으로 규제지역 내 LTV를 40%로 축소하고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을 금지하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지만 우리 동네 구리 남양주시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은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 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은 바로 3기 신도시 택지 유찰 사태 때문입니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그리고 분양가 규제로 인해 민간 시행사가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죠. 정부는 공급 차질이 길어지면 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고 결국 LH가 직접 시행한다는 발표까지로 이어졌습니다. 이 결과 공급 총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총 공급 물량 안에서 공공분양 임대 비중이 확대되고 민간 분양 비중은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즉, 주택이 조금 더 빠르게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무주택자에게 공공분양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점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 발표 당시 기자가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것이지 공공임대로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국민 눈높이와 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비중은 추후 LH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받아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인 건가? 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질의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답변한 내용이니 임대주택 비중이 늘어난다기보단 공공분양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구리 남양주 및 왕숙지구에 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왕숙지구입니다. 민간 분양보다 공공분양, 임대 위주의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며 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가 늘어납니다. 다만 앞서 진행된 공공분양 본청약 사례를 보면 분양가가 획기적으로 낮아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도 푸르지오 더 퍼스트 사례처럼 신축 프리미엄과 교통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 거기다 직접 LH가 사업 시행자가 됨으로 인해 3기 신도시 조성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져 청약 열기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다음 다산 신도시 및 남양주 구리시 구도심입니다. 이곳들은 이미 완성 단계라 직접적인 공급 변화는 제한적이죠. 다만 구도심에서는 재개발, 정비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고 왕숙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생활권 확장, 인프라 공유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최근 8호선 별내선 연장이 개통되면서 구리역 다산역 일대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 가격이 크게 저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입지 좋은 준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오히려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정책이
분양가, 매매가 등 아파트 시장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분양 가격은 토지 감정가 더하기 건축비 구조라서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공분양 사례들을 봤을 때 분양가를 낮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왕숙 1지구 푸르지오 더 퍼스트 84 타입 기준 실제 체감가는 약 6억 원 정도였는데, 인근의 진접 신한인스빌 아파트 같은 경우엔 4억 중후반대, 그리고 별내 신도시에는 6억 원대의 같은 타입 기준 매수 가능한 아파트가 꽤 많았었습니다. 즉 단순히 가격으로만 봤을 땐 이 청약보다 대체 가능한 선택지가 있었는데도 경쟁률은 정말 높았죠. 그 이유는 바로 아파트가 단순 주거 형태가 아니라 투자성 자산으로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신축 프리미엄에 청약의 희소성, 그리고 GTX B 노선, 9호선 연장 등 미래의 교통 개발 호재, 거기다 저금리 대출 혜택까지 결합되면서 로또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근거로 봤을 땐 공공분양 물량이 확대된다고 해도 분양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동네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분양 청약 기회 확대, 그리고 보다 가속화될 3기 신도시 조성의 기대감으로 청약 대기 수요가 더욱 흡수되면서 기존 아파트 거래가 일부 위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입주 예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들이 보완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죠.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기존 준신축 아파트 실거래 가격보다 왕숙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오히려 비싸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번 본청약의 분양가격이 기존 사전청약 당시 예상했던 분양가격 정도로 나왔다면 확실한 생태계 교란종의 출현으로 우리 동네 아파트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았음에도 50대 1에 가까운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왕숙지구보다 입지가 우수한 기존 준신축 아파트는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그 외에 기존 아파트들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의 장점을 바탕으로 신축 대비 가성비 대안으로 선택받을 여지가 커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우리 동네 아파트 시장 전체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기보다는 단지 무주택자에게 조금 더 공공분양 청약의 기회와 당첨 확률이 늘어난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97 대책은 민영아파트 비중을 줄이고 공공분양 비중을 늘려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구리남양주 특히 왕숙지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거고, 무주택자에겐 청약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다만 분양가가 획기적으로 낮아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신축 프리미엄과 생활권,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8호선 개통효과, 토평지구 개발, GTX-B, 9호선 연장, 기업 투자 등과 맞물리면서 구리남양주는 배드타운이 아닌 교통, 산업, 주거가 균형 잡힌 자족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이니 어떤 선택이 잘 맞을지 고민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